점수 잡는 Hacker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토리 갈씨 장정호 쌤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최근에 토익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와 그리고 자주 나오는 기출 경향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파트 6 여러분들 많이 어렵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분석을 좀 해왔거든요. 일단 그 전에 먼저 볼게요. 이 토익이라는 시험은 1982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년도 더 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점수를 인정해 주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진로가 어떻게 되던 간에 일단 토익 점수가 있으면 유리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얼른 토익 점수 꼭 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진로가 엄청 많다라는 점 희망적으로 생각하시고 토익을 공부해 주세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트 6 최신 경향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 두 개 잘 따라와 주시고, 마지막으로 전략, 파트 6에 어떤 문제들이 자주 나오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최근에는요, 조금 더 까다로워진 어휘 문제가 많이 나와요. 특히 파트 6에. 이게 예전 같았으면 빈칸이 여기 있으면 뭐 대충 요 뒤에, 요 앞에 요 정도 보고 풀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는 forgotten이라는 동사까지 보고 풀어야 돼요.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unoccupied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거의 잊혀질 정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을 소유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폐공장이구나 라는 이 감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저기 뒤에 나오는 이 단어까지 보고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개 더 볼까요? 또 최근에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 빈칸을 풀기 위해서는 앞만 보고 풀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fee, 금액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앞에 tow라는 단어, 이건 어떤 거냐면 tow라는 것은 견인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떠올려 보세요. 견인되어지면 돈을 내는 거죠. 그럼 뭐가 들어요? 비용이 드는 거니까요. 이렇게 한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 다음 문장, 그 전 문장까지 다 읽고 풀어야 되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 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항상 앞문장과 뒷문장 잘 체크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계속 갑시다. 일단 진짜 조심해야 되는 어휘들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알고 있다는 착각하는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어카운트라는 단어, 맞아요. 보통 다들 알죠? 어카운트, 선생님 계좌잖아요. 선생님 이거 계정, 내가 보는 여러분들 어떤 채널의 계정 이런 거. 그런데 그 말도 맞지만 여러분 잘 보면 I have an email account, 내가 이메일 계정이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 사용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I have to, 내가 계정을 해야 된다? 나의 행동에 대해서 말이 안 되거든요. 즉, 이 어카운트의 다른 의미를 아셔야 돼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얘가 동사로 쓰이면 설명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걸 설명하다라는 단어란 걸 알아야지 내가 설명해야 돼요. 나의 행동에 대해서 라고 깔끔하게 떨어지겠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ttend, 참석하다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선 그게 통해요. 하지만 밑에 문장에서 attend, 참석하다 혼나요. 왜? 문제에 참석하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attend가 바로 처리하다라는 표현으로서 쓰인다라는 점. 즉, attend to가 되는 순간을 조심하셔야 돼요. attend to, 처리하다, 다루다라는 표현. 세 번째 문제, outstand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outstanding, 다들 뛰어난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outstanding이라는 단어가 뛰어난이라고 받아들이면 지금 debt 이 뭡니까? debt.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빚이에요. 빚, 대출. 이 대출이 뛰어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또 다른 의미. 형용사로서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은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서도 써먹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이 단어들 확실하게 착각하지 않도록 암기를 다시 해주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간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읽었다라는 착각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어떤 거냐면 보통 느낌으로 하는 독해가 있는데, 요거는 보통 예전에 영어 시험은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본 시험이 수능이신 분들이 보통 이렇게 좀 많이 하는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단어와 단어를 보고 대충 문장의 의미를 유추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find, 찾겠지. 복사, 복사했나 보네. 보고서 복사했고 완성됐다. 완성되고 부서장님이 완성했다. 방금 전에 제가 한 것은 독해가 아니라 웹소설이에요. 아시겠죠? 단어와 단어 보고 대충 말이 되게 그냥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소설입니다. 글쓰기. 토익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파트 6를 푸시려면 지문 전체를 이해한다라는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돌고 돌아 문법이에요. 선생님 저도 문법은 되는데 독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야! 문법이 되면 독해는 됩니다. 특히 파트 6, 파트 7에서 독해할 때 필요한 문법은 바로 이 친구들. 오형식, 투부정사, 분사, 수동태, 형용사절, 도치구문 등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방금 전에 본 여러분들이 본 문장 도치로 시작을 해요. enclosed, 포함이 되었다. find가 오형식 동사로 자주 쓰이거든요. 어떠어떠한 상태를 알게 되다라는 표현. 그래서 이 문장만 매끄럽게 잘 보신다면 야, 너는 알게 될 거야. 뭐를요? 아하, 복사본이네요. 아하, asset inventory, 어떤 자산에 대한 재고에 대한 보고서. 그것이 지금 첨부되어 있는 상태란 걸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보고서가 뭔데? 아하, 지금부터 which부터가 형용사절로서 앞에 있는 이 copy를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또 형용사절이잖아요. 즉, 문법을 알아야지 독해가 됩니다. 소설 그만 쓰시고요.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문법을 잘 공부해 주세요. 잊지 마시고 읽었다라는 착각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문항별 풀이 방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6에서 일단 첫 번째 문항, 어휘문항이에요. 어휘문항이 뭐냐면 문장 속 내용에 가장 적합한 보기를 골라내는 거예요. 즉, 문맥상에 가장 매끄러운 단어를 골라내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요령은 전체 지문의 주인공의 상황과 지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쓰는지 혹은 누가 누구로부터 받는지 요걸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앞뒤 문장과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지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빈칸이 있으면 그 문장 하나만 보고 푸는 시대는 끝났어요. 여기 앞에 나오는 문장, 여기 뒤에 나오는 문장, 그 뒤에 나오는 문장까지 보고 푸셔야 되는 거니까 문맥 전체가 매끄러운지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메일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이메일 주소 뒤쪽 편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왜? 지금 이 이메일 주소 뒤쪽 편을 보면 전부 다 같죠? 이 말인즉슨 사내에서 보내는 이메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원분들 많으시죠? 직장인분들 사내 이메일을 왜 보내겠어요? 대부분 결제입니다. 안 그러면 공지사항. 결제 안 그러면 공지사항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여기 뒤에 있는 주소 보고 알았잖아요. 무엇에 대한 내용일까? Team Building Proposal. Proposal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안서고요. 팀 빌딩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팀워크를 기르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맞죠? 야유회 이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제안서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관련해서 사내 이메일을 지금 주고받고 있구나. 요거 각을 잡아주시고, 자, 첫 번째 문장을 딱 보고 이 문장 전체, 이 지문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요. I have yet to. 이게 어떤 거냐면 아직 하지 못했고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직 하지 못했고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뭐를요? 파이낸스 매니저의 무엇을 받아야 돼요? 무엇에 관해서? Of the budget for the planned team building activity for our sales staff. 아하,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서명을 다 못 받았네요. 결제를 다 못 받았어요. 맞죠? 무엇에 관해서? 요것에 관해서 결제를 못 받은 거죠. 왜? 여기 보면 Planned Team Building Activity라는 게 바로 Team Building Proposal 요것이랑 같이 동의어로 쓰인 거잖아요. 여기까지 각을 잡아주시고 첫 번째 문장으로 알아낸 거예요. 자, 이제 보는 겁니다. 보기 중에서 뭐를 쓸까? A를 쓸까 B를 쓸까 막 고민이 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제가 분석한 표를 한번 보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내 이메일이고 단체 활동에 대한 제안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재무 담당자의 무엇을 받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과연
재무 담당관에 무엇을 못 받았을까? 보기를 보면 A. approval, 승인. 아주 눈에 들어오는 단어네요. 보통 결제를 올리면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요. B를 볼까요? 추천, reference. 추천은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재무 담당관의 추천 아닙니다. C는요. admission. 아마 보통 admission이랑 많이 헷갈릴 건데 admission은 입학, 시인, 안 그럼 입장이라는 표현으로 써먹는 건데 재무 담당관의 입장을 못 받았다라고 하지 않죠. permit, 허가증이에요. 허가증이랑 여러분들 승인은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허가증은요. 승인이 다 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제출할 때 쓰는 게 허가증이고 지금은 승인조차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A로 골라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이 지문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 지문 첫 번째 문장에서 이 흐름을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법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문법 문제를 풀 때는 문장을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보기를 골라내시면 됩니다. 토익 시험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 원래는 완벽했던 문장들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빈칸 앞뒤를 중점적으로 보되 단 시제 문제를 풀 때는 앞뒤 문장 전체를 다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빈칸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앞쪽 문장, 뒤쪽 문장을 다 보고 푸셔야 됩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2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일단 이게 동사 자리라는 건 알겠어요. 이 앞쪽이 다 주어거든요. 이 주어만 보고 어떻게 동사를 골라내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제가 분석한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동사를 고를 때는 수, 태, 시를 신경을 써야 돼요. 뭐를 신경 써요? 수, 태, 시. 이게 뭐냐? 단수, 복수, 능동태, 수동태, 시제. 요거 세 가지를 다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져볼게요. 여러분들 넘버 오브는 뒤에 복수 명사와 다니고 복수 주어 취급을 하고 더 넘버 오브는 복수 명사랑 다녀도 단수 주어 취급을 합니다. 왜냐? 넘버 오브는 많은이라는 의미고 더 넘버 오브는 그 숫자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방금 전에 나왔던 문장 속의 주어는 뭐였어요? 확인해 볼까요? 넘버 오브, 즉 복수 주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일단 복수 주어에 손을 들어주시고요. 지금 이 동사 뒤쪽 편을 보면 for physically disabled peopl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어가 아니라 이게 바로 수식어구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for가 전치사니까. 이게 전명구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수식어가 나왔다라는 점은 능동태가 될 수도 없죠. 왜? 자동사가 아닌 이상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거든요. 타동사는. 그래서 수동태도 확정되었고 복수주어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보기 중에서 복수주어랑 수동태까지 일단 한번 볼까요? A를 볼까요? 복수에다가 A, 명사, 보어네요. 요것은 지금 문맥상 맞지 않죠? 왜 그러냐면 앞에 주어가 a number of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a number of space라고 했는데 모든 자리, 대부분 많은 자리가 예약이다라는 것은 말이 잘 안 되겠죠. 아니, 자리가 예약되었다는 되지만 자리가 예약이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B는요? 단수니까 탈락이에요. C는요? 복수니까 합격이겠죠. D도 마찬가지입니다. D는 복수이긴 하지만 뒤에 보호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탈락이에요. 왜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앞에 스페이스가 주어잖아요. 스페이스가 예약이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예약되었다. 정답은 C로 가는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수태시를 잘 따져주시고 반드시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 라인을 타고 가주세요. 단, 여러분들을 낚기 위해서 자동사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 자동사는 동사 뒤에 당연히 전명구가 나올 거니까 자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타동사들은 수동태 라인을 반드시 타주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문법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삽입입니다. 문장 삽입은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들어갈 적합할 내용을 골라줘야 되는데 이 문제를 잘 푸시려면 문맥에 가장 자연스러운 보기를 골라주셔야 되고요. 문맥, 눈치를 보고 여기에 이게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보기 속에 있는 지시 대명사와 지시 형용사를 잘 보셔야 돼요. 왜? 이것, 그것, 저것이라고 가리키거든요. 즉,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리키는 바가 일치가 된다라면 그게 정답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문장 삽입. 지금 여러분들 여기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곳에 들어갈 문장이 필요한데 일단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학생분들께서 보기를 먼저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보기를 먼저 보지 마세요. 왜? 보기를 먼저 보게 되면 보기가 말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해석을 바꿔요, 스스로. 제가 가장 처음에 말했잖아요. 독해가 아니라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보기에 걸맞게 소설을 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는 것을 멈추고 무조건 일단 빈칸에 무엇이 들어갈지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가셔야 돼요. 기준. 빈칸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오겠다라는 기준을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자, 볼게요. Parking is free of charge. 아하, 주차가 공짜예요. For up to 몇 시간까지? 3 hours. 3시간까지 공짜래요. 자, 그 내용이 나왔고 빈칸이 있죠? 뒤쪽을 볼게요. 그러나 leaving your car, 두는 거예요. 당신의 자동차를 in the lot, 그 곳에 뭐 한 후에 우리 몰이 문을 닫은 후에 두는 것은 금지다. 자, 그러면 결론이 나왔네요. 주차는 일단 공짜인데 폐점 후에 주차하는 것은 금지다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나와야 되는 내용은 적어도 주차 시간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겠다라고 각을 잡을 수가 있겠죠. 이게 문장 삽입이니까. 자, 그럼 보기 중에서 주차 시간과 관련된 게 어디 있어요? 표면 작업을 할 것이다? 아니죠. 기본 비용 충당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주차 시간. 시간은 약간의 수수료로 허용이 된다라는 말, 추가 시간. 정답은 C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문장 삽입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앞에 나왔던 내용과 뒤에 나온 내용을 잘 보시고 나만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다음 보기를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문장 삽입 한 개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번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앞쪽 편만 보고 풀어야 되겠네요. 뒤에 문장이 없으니까. 앞쪽 편을 잘 보니까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골드 카드를. 이그젝트 카드가 굉장히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빈칸 뒤에 나와야 되는 내용은 당연히 이 카드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나와야 되겠죠. 특히 이 문제를 풀 때는 지시 대명사와 지시 형용사에 주목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자, 왜 이 카드가 좋은지 말해볼까요? 1번, 이 편지에 동봉해둔 카드를 확인 바랍니다. 아니죠. 왜? 이미 지금 카드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고 아직 고객이 받겠다라고도 안 했는데 왜 보냅니까, 카드를? 말도 안 되고. B는요. 왜냐면 이 카드가 이게 바로 지시 형용사죠. 이 카드가 특정 품목에 대한 할인을 제공하니까 이 카드가 더 좋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방금 이 문제는 지시 형용사와 지시 대명사로 푸는 문제였어요. 당연히 정답은 B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보자면 오늘 저랑 어휘 문제, 문법 문제, 그리고 문장 삽입 문제 푸는 요령을 배웠는데 중요한 것은 기본기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문법이 안 되면 파트 6도 안 돼요. 그러니까 파트 5에서 문법과 어휘를 열심히 해야지 파트 6, 7까지 다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휘를 공부할 때는 내가 알고 있다라는 착각을 조심하세요. 반드시 꼼꼼하게 단어 암기해 주시고요. 독해는 읽었다라는 착각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소설이 아니라 독해를 해야 돼요. 다시 문법 공부해 주시고 마지막,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문법 공부는 크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분사만 3시간 공부한다라고 해서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3시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크게 sv.com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수식어 sv.com에서 시작해서 sv.com으로 끝날 거니까.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토익이란 시험 이제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보이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점을 받기 위한 시험이라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만 목표 점수만 달성하면 여러분들은 끝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토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표 점수만 요령 있게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혼자 공부하다가 힘드시면 우리 해커스 학원에 오시면 조금 더 많은 자료와 조금 더 많은 시간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꼭 토익 목표 점수 달성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